안녕하세요. 유인 라디오 사랑있나 배우 박정민 씨와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돌아왔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게요. 너무 네. 아쉽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뵀는데. 그러니까 한 달을 꽉 채워서 봤는데 그러니까요. 네.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 네, 내년에 꼭. 네네네. 예. 유인 라디오 카톡으로요. 박세훈 님이 안녕하세요. 광화문에서 직장 생활 잘 하고 있는 9년차 BTL 마케터입니다.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꽤 많았는데 비딩 넣은 거 다 떨어짐. 팀장님이 기분 좋아지는 방법을 어디서 들었다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우울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발 한쪽을 들어 올려 귀에 붙인 다음에 여보세요 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만약에 그 기분이 안 풀리면 그 발을 내리고 다른 발을 반대쪽 발을 들어서 네 누구세요 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가르쳐주신 팀장님 성함은 김동환 42세입니다 라고 주셨어요. 네. 이거를 우리가 뭐 지금 해보시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아니, 추천받습니다. 뭐 제가 해볼까요? 정민 씨, 그래서. 정민 씨, 우리는 좀 유연하지가 못해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더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와 상상도 못한 이런 일을 정민 네. 씨 진짜 42세 김동완 씨는 왜 이게 기분이 좋아지지? 보는 우리는 되게 기분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그렇다면 뭐. 네. 우리도 약속하자. 정민 씨만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 각자 집에 가서 진짜 다 하기로 약속.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각자 지금도 좋고 이따가도 좋고 꼭 집에서 해보시는 걸로 약속. 저도 해보겠습니다. 정민 씨. 네네. 근데 정민 씨 우울할 때 있잖아요. 있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풀어요?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뭘 하면 풀린다라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보통 게임 합니다. 게임. 네, 몇 시간? 컴퓨터 게임. 뭐 정해놓고 하진 않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게임이라는 게 이제 하다 보면 또 더 우울해질 때가 왜요? 있어요. 자꾸 지니까 화가 나고. 뭐 하세요? 배그? 리그 롤? 오브 레전드. 네, 롤. 롤. 그리고 요즘에는 좀 그래요. 그게 생겼어요. 촬영 때문에 좀 살을 빼야 돼서. 네, 빠졌어요, 살이. 네, 네. 그래서 러닝을 시작했어요. 러닝을 진짜? 시작해서 지금 한 3달 정도 됐는데 하루에 한 10km를 이렇게 뛰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슬렁슬렁 뛰면 딱 기분 좋을 정도로 뛰어지더라고요. 몇 시대에 뛰세요? 보통 저는 저녁에 뛰는데 한 8시 뭐 이렇게. 예. 근데 그렇게 뛰고 나면 배 너무 고프잖아요. 안 먹어요? 네, 안 먹어요. 참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는 뭐 참을만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녁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네. 배가 고프면 먹고 뛰죠. 그래서 지금 몇 킬로 감량한 거예요? 눈에 띄게 확 빠지긴 했어요. 많이 빠졌죠. 네. 10kg 넘게 빠졌어요. 10킬로 넘게? 네. 근데 컨디션 좋아요? 아니면 좀 안 좋죠. 허약해? 허약하다기보다는 몸이 가볍긴 한데 확실히 이제 힘은 조금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 네. 아니 무슨 역할이길래요? 그냥 액션 영화 찍는 거라서. 액션 영화에서 네. 그래도 사랑도 하고. 말씀드리면 스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된다. 네. 그거는 이제 곧 찍으러 가시는 거고. 찍고 있고요. 찍고 있고. 네, 찍고 있고 이제 해외에서 찍는 분량이 많아서 네, 곧 해외로 이제 해외로 가시는 떠나죠. 거고. 네. 하얼빈이 개봉이잖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 하얼빈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유, 네. 그럼요. 여기서 안중근의 독립군 동지 우덕순 역을 맡으셨어요. 네네. 눈밭에서 전투하고 이런 거 예고 봤어요. 네. 많이 고생하셨어요? 많이 고생했죠. 이상하게 남부지방에 눈이 많이 와서 그때 막 제주도에서 눈 와서 막 고립되고 뭐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광주의 산속에서 사실 거긴 눈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가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첫날 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게 더 좋은데 하고 한 보름 거기서 있으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보름 동안 눈이 안 녹더라고요. 거의. 진짜 추웠어요, 막? 춥죠. 네, 거기서 또 막 진흙탕이 들어가고 막.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좀 신기한 건 몸이 엄청 고생이었거든요. 네. 근데도 힘들었다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 영화 그때 너무 촬영하는 게. 좋았어? 감독님부터 뭐 배우 선배님들까지 해가지고 다들 너무 좋아서. 너무 소중하네요. 네, 그런 현장 겪고 나면 진짜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안 올 이 현장이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일제강점기 시대 작품이 두 번째잖아요. 영화 동주에서 독립운동가 네. 송몽규 시인 역할 하셨었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어쨌든 동주라는 영화도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영화고 진짜 열심히 했던 영화인데 네. 어쨌든 시간이 그래도 지금 거의 8년 뭐 이렇게 지났으니까요. 근데 그때도 열심히는 했는데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은 거를 이제 느껴보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영화고 동주도. 근데 이번에는 사실 조금 달랐던 건 처음으로 약간 그 시대의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노력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건 알지만 네. 위대하다고 그냥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영화 시나리오 보고 나서 느꼈던 건 이 사람들도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예.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 무서워. 저는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지금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못하겠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붙잡고 해냈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네. 좀 들었던 영화였어요. 좀 신기한 영화였어요. 역사와 그 결과만 알 때는 그렇죠. 그냥 네. 위대하다라고만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들도 어쨌든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얼마나 막 많은 갈등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게 잘 나타나는 영화구나. 그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1909년 조국과 떨어진 하얼빈에서 일본 제국에게 빼앗긴 대한제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독립투사들의 이야기. 하얼빈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네. 이번 올해 뭐 작년도 그랬겠지만 진짜 후딱 지나갔겠다 정민 씨. 너무 그죠? 빨리 지나갔어요. 올해가 특히 진짜 많이 그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소정민이라고 지금 뭐 물론 우리들 뭐 팬분들은 너무 좋지만 근데 네. 또 요즘에는 팬분들도 우리 정민이 쉬었으면 좋겠어 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실요, 응. 제가 내년에 또 영화가 계속 나와서 맞네. 사실 찍어둔 게 계속 나오니까 예, 그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을 거 사람이 체감은 똑같을 거예요. 예, 예. 더 많이 나올 테니까. 홍보 어쩌면. 활동도 또 하셔야 되잖아요. 해야죠. 네, 그리고 그거 유인 라디오에 또 나오신다고 한 달도 그러셨었으니까. 맞아요. 네. 예. 아, 제가 그거 그렇게 얘기했었나요? 괜찮아요. 증거 자료가 다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맞다. 우리 그거 유인 라디오 카톡이 있는데요. 이걸로 구독자한테 책 선물을 보낼 수 있어서 진짜 좋거든요.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세 분을 추첨해서 우리 무제 출판사 무제에서 네. 나온 자매일기라는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네. 보내드릴게요. 아니에요. 사실 저희 여기 자매일기 책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박정민과 관련된 어떤 책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져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또 나왔다 저 버릇. 뭐가 맘에 조금만 안 들면 획 피해버리는 거. 2주 만의 데이트였다. 바쁘다고 통화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재밌게 놀아야지 했는데 피곤한 거 알고 있댄다. 며칠 동안 내가 밤새운 것도 안단다. 얼굴이 수척해진 것도 보인댄다. 그러면서 뭐하고 놀까? 라는 나의 질문에 파주 가자. 거기에 내가 받은 데 있거든. 진짜 후회 안 해. 진짜. 왜? 뭐가 왜요? 맛있으니까. 후기 내가 진짜 200개 읽어봤어. 그리고 그 음악 듣는 카페랬나? 거기랑 되게 가까워. 아, 거긴 또 왜? 뭐야? 그때 가보고 싶다며 오빠가. 아니, 나 오늘 음악 안 듣고 싶은데. 그럼 파스타만 먹어도 돼. 진짜로. 내가 후기 200개 봤어. 200개. 파주를 가젠다. 2시간도 넘게 걸리는데 홍대도 있고 강남도 있고 대학로도 있는데 왜 하필 파주야? 그래. 피곤하다니 오늘은 내가 기분 맞춰줘야지 하고 다시 말을 이어가다가 뭔가 오빠의 기분을 상하게 한 모양이다.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길하고는 영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오빠. 어디 차를 세우고 얘기라도 하려나 싶었건만 어랍쇼. 어느새 행주대교, 가양대교 그러더니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다. 뭐야 도대체 또 삐진 거야?
겨우 스파게티 하나 먹겠다고 파주까지 가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들도 다 들어주고 대답해 주는데 아니 나의 노력이 쟤한테 보이지도 않나? 포가 되게 서운한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내 친구 흉보는 거야? 그 오빠는 차를 또 왜 바꿨어? 오빤 절대 그러지 마. 그게 얼마나 돈 낭비야, 안 그래? 아니 왜 우리가 모처럼 만나서 남들 돈 쓰는 것까지 왜 간섭을 해야 되냐고 왜? 난 진짜 너무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고작 그런 일로 차를 돌릴 수가 있어? 얘기 마무리 짓고 파스타 먹으러 가면 안 돼? 자기 친구 얘기도 그래. 내가 그 오빠랑 친하니까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해주면 안 되나? 차 얘기도 그래. 자기도 차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꾼다고 투덜투덜 하니까 새 차 안 좋다. 뭐 돈 들일 필요 없다. 나중에 돈 모아서 사면 된다. 그 얘기를 나는 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뭘? 뭘 무슨 얘기를 더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알지도 못하면서 화부터 내는 아니 건데? 내가 뭘 또 모르는데? 저번에 모임 있을 때도 그랬잖아. 자기 맘대로 약속 깨버리고. 생각해보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난번 모임에서도 그랬지. 나는 집에 있었고 여자친구도 집에 있었고 친구 커플은 명동에 있었고. 그럼 거리상으로 한번 따져보자. 길 막히는 주말에 내가 1시간 걸려서 여자친구를 만나서 시간 때우다가 약속 장소 홍대로 또 가야 되는 게 맞아? 아니 어차피 한 번에 명동 가는 버스 있으니까 걔네랑 합류하고 여자친구는 홍대로 오고 거기서 다 같이 만나면 간단하잖아. 아니 남의 커플 쇼핑하는데 거기 왜 붙어있냐고. 남의 여자 옷 사입는데 그걸 왜 보고 앉아있냐고. 10분이든 30분이든 나는 그게 싫다는데. 아 그래 기분 상했다고 치자. 어차피 거기 가 있는 거 그냥 좀 넘어가주면 안 돼? 아니 그거 싫다고 그렇게 타박을 해야 돼? 타박 좀 들었다고 치자. 그렇다고 그냥 집에 간다고? 너도 집에 있으라? 그 기분으로 모임 가서 재밌게 못 논다고? 아니 얘기를 하더라도 화를 좀 가라앉히고 해야지. 그 기분에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서로 생각 좀 해보고 기분 좀 삭히고 그러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돼? 좀 얘기하면서 풀면 안 돼? 자기 기분 풀릴 때까지 나는 하루 이틀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돼 그러면? 그럴수록 오해만 쌓이면 감정만 쌓이면 그거는 누가 책임질 건데. 우리 뭐가 문제야? 오빠 우리 안 맞는 걸까? 네, 한여진님의 꽉 막힌 자유로에서 우리의 속마음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이런 지긋지긋한 싸움. 그래서 친구들이 왜 싸웠어?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 맞아요. 말도 없는 그 싸움 있잖아요. 이거 너무 진짜 싫죠. 너무 싫어요. 이거 다 해봤잖아. 이런 연애를. 이거 진짜 나를 갉아먹는 그 싸움. 근데 그때마다 와, 나 얘랑 진짜 헤어져야지. 근데 자고 일어나면 보고 싶거나 용서되거나 후회되거나 반성하거나. 연애는 참 에너지 소모가 진짜. 맞아요. 네. 네. 어떤 편이에요? 싸울 때 좀 생각해보고 내일 얘기하자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아니 지금 그래도 얘기를 나누자 하는 편이에요? 20대 때는 잘 안 싸웠어요. 정말 30살 이후로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그 20대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표도 안 내고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잘못한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싸움을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게 너무 나를 갉아먹는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흥분 잘 안 할 것 같아, 정민 씨. 흥분은 안 하죠. 그죠? 그냥 다박다박 얘기하고 그리고 만약에 안 돼서 됐어 하고 나면은 진짜 정민 오빠는 이길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여자친구 갔는데 글로 진짜 정리 잘 되게 글로 보낼 것 같아. 맞아요. 논리정연하게. 맞아요. 맞죠? 속으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내가 정말 잘못한 거면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네.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아니면 네. 이건 이겨야죠. 건강하다, 건강해. 네, 이겨야 내가 내일부터 이 친구를 더 사랑할 수 있지. 맞아. 이겨먹기 위한 이김이 아니야.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한 방법인 맞아요. 거지 그게. 맞아요. 그쵸? 네 입에서 미안하라는 소리가 먼저 나오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 지금. 우리 한 달이나 함께 했잖아요. 네. 여자 역할도 해보고 예. 라이브로 노래도 해주시고 했는데 네네. 어떠셨어요? 아쉽습니다. 진심이잖아요. 예, 정민 씨 좀, 빈말 잘 안 하잖아요. 저는 원래 라디오에 출연하거나 베타 DJ를 간다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목소리로만 표현해내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다고 느껴요. 항상 카메라를 대지 뭐 물론 여기는 카메라가 있지만 네. 뭐 라디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재밌어서 항상 그런 순간들을 기다리는데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재밌었고 네. 좀 짧아서 아쉬웠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나중에 어디 휴가 가거나 하면은 그 스페셜 DJ도 막 맡아주실 생각도 있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하나요? 이것도 너무하네 저 언니 진짜. 아이고 정말. 말씀 주시면 오겠습니다. 물론 정민 씨한테 그렇게 뭐 무리한 부탁은 안 드리지만 그냥 마음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 불러주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이 정민 씨와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진짜 행복해 하셨어요. 정민 씨 팬분들, 정말요? 구독자분들, 어떤 시간이었는지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 유인 라디오의 사랑 있나 코너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재밌게 하고 돌아가고요. 제가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또 어쨌든 영상이 남는 거니까 가끔 생각나실 때 또 한 번씩 돌려봐 주시고 이러면 유인 라디오 채널에 아주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한 번 더든 두 번 더든 불러주시면 찾아뵙겠고요. 올 한 해 고생 참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헛헛하네요. 괜히 불렀어. 이별을 해야 한다니. 내년에 그래도 또 나와주신다고 하니까 네네. 저희가 열심히 그때까지 더 자리를 잘 잡고 있겠습니다. 정민 씨가 계획한 것들 혹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뭐 시작하게 되는 어떤 것들 전부 다 원하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정민 씨 우리는 뭐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하고 인사를 하고 싶지만 내년을 기약할게요. 언젠가 뵐게요라고. 네, 내년을 내년, 네.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민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유인나의 유인 라디오. 네, 비시리님께서 입사하고 악착같이 모았던 적금 3년짜리 3개 중 마지막 적금까지 드디어 만기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무조건 모으라고 하셔서 적금을 무리해서 악착같이 들었거든요. 많이 빠듯하긴 했지만 그래도 만기된 통장을 보니 잘했단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3제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마음 아픈 한 해였어요. 내년엔 부디 좋은 일만 있길 조금씩 힘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나는 난 줄 알았어. 저도 정말 올 한 해 많이 비실거렸거든요. 왜 그랬는지 정말 많이 막 비실거리고 허약하고 아프고 병원도 많이 가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튼튼하고요. 비실님이나 저나 운동해야 돼요. 운동만이 살 게 맞죠? 네. 운동해야 됩니다. 저 간 거 아닌가요? 맞다. 박정민 씨는 같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예,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비실님 저도 그렇게 믿거든요. 비실님이랑 저랑 우리 모든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2025년에는 훨씬 더 행복할 겁니다. 자, 그럼 클로징 할게요. 네. 가셨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터널에서 숨 참은 분 없어요? 터널 시작부터 끝까지 숨 참고 소원 빌면 소원 이루어진다고. 우리 동네만 이런 거 있었나? 뭐 지금은 다 컸으니까 그런 소리 가짜겠죠? 근데 또 어떤 의미로는 참 맞는 말이에요. 무엇을 이루고 싶든 우린 거기까지 가는 길에 꼭 한 번은 길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혹시나 지금 힘들어 지친 분 있다면 그 끝에 환한 빛이 있을 거란 믿음 쥐고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